저녁 6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면 이것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이 이야기 혹시 본인 일이라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 진료실에 얼마 전 70대 중반의 김순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당뇨약도 꾸준히 드시고 저녁도 항상 일찍 드시는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혈당을 재면 150에서 160 사이로 계속 높게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 6시만 되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밤에는 물 한 모금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왜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이렇게 높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김순자 어르신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당뇨 관리에 열심이신 분들일수록 이런 황당한 경험을 더 많이 하세요.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높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침 혈당이 높으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아침부터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면 더 올라가고 저녁을 먹으면 또 올라갑니다. 결국 혈당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점점 높아집니다. 눈, 콩팥, 신경, 혈관 모두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순자 어르신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어르신은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는지 이해가 안 가셨던 거죠. 제가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저녁에 뭘 드시냐고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밥은 현미밥으로 바꿨고요. 반찬은 보통 김치하고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생선조림이나 멸치볶음 같은 것들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저녁을 많이 드셔서 또는 늦게 드셔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저녁 식단의 구성에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숨어있는 원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왜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혈당이 오히려 높게 나오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둘째, 김순자 어르신처럼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래서 저녁에 정확히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김순자 어르신이 직접 실천해서 단 2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을 40mg이나 낮추신 방법입니다. 3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까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화면 너머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제안을 드렸어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걸 어르신 팔에 붙여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그 그래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였을까요? 저녁 9시까지는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기까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부터 갑자기 혈당이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몰래 설탕물을 입에 부어넣은 것처럼요. 그래서 아침 7시에는 혈당이 16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잠결에 뭘 먹은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어르신은 정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몸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현상을 의학 용어로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새벽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새벽 3시에서 4시쯤 되면 다음 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곧 아침이 오고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하니까 미리 에너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새벽에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간에 신호를 보내요. 이제 일어날 시간이니까 저장해둔 당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라고요.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요,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바로 나와서 혈당을 다시 정상으로 낮춥니다.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뇨 환자는 다릅니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간에서 쏟아져 나온 당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게 측정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경우 밤사이에 평균 16mg 정도 혈당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느냐?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에게 이 새벽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거나 악몽을 자주 꾸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그게 혈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상관이 큽니다. 이건 소모기 효과라는 또 다른 현상 때문일 수 있어요. 소모기 효과는 새벽 현상과는 반대입니다. 새벽에 저혈당이 먼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반응으로 아침에 고혈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로 인슐린이나 혈당약을 너무 많이 드셨을 때 또는 저녁을 너무 적게 드셨을 때, 저녁에 운동을 과하게 하셨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밤중에 혈당이 70 아래로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응급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간에서 당을 급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오히려 혈당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겁니다. 밤에는 저혈당이었는데 아침에는 고혈당인 거예요. 이게 소모기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새벽 현상과 소모기 효과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혈당을 재보면 됩니다. 이 시간에 혈당이 정상이거나 높으면 새벽 현상이고 70 이하로 낮으면 소모기 효과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또 여쭤봤어요. 혹시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이 맨날 그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자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멎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혈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엄청 큽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마구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간에 신호를 보내요. 위험하니까 당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에너지를 공급하라고요. 그러면 새벽에 혈당이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까지 악화됩니다. 연구를 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완벽하게 조절해도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김순자 어르신처럼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새벽 현상, 소모기 효과, 수면 무호흡증,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시간 혈당이 145 이상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8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최대 22%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보다 저녁 먹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바로 침대에 누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세상 편안하고 힐링도 되고 그렇잖아요? 다 이해합니다. 화면 너머 열심히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이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제가 강연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흰쌀밥도 현미밥으로 바꿨고 저녁도 일찍 먹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셨던 겁니다. 제가 어르신께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뭘 드시냐고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치하고 나물 반찬, 그리고 생선조림이나 멸치볶음을 주로 먹는다고요. 가끔은 장조림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괜찮아 보이죠? 현미밥에 나물, 생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더 파고들었어요. 생선조림은 어떻게 만드시냐고 여쭤봤더니 간장에 물엿을 넣어서 조린다고 하셨어요. 멸치볶음은요, 설탕하고 물엿을 넉넉히 넣어서 윤기나게 볶는다고 하셨습니다. 장조림도 마찬가지예요. 닭맛이 나야 맛있으니까 설탕을 꽤 넣으신대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숨은 당.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찬에 들어있는 설탕, 물엿, 이런 것들을 놓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혈당을 올리는 진짜 범인입니다. 물엿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이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선 조림에도 들어가고, 멸치볶음에도 들어가고, 김치에도 약간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더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밥 한 공기 분량의 당을 먹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게다가 어르신은 식후에 믹스커피를 한 잔 드신다고 하셨어요. 믹스커피 한 잔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각설탕 3개 분량입니다. 결국 밥은 줄였는데 반찬과 커피로 당을 다시 채우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숨은 당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일까요?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고 칩시다. 이 당들이 소화되면서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저녁 7시, 8시, 9시까지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밤 10시, 11시까지도 인슐린이 일을 해야 돼요. 쉬어야 할 시간인데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한 인슐린 시스템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저녁까지 우리 췌장은 쉬지 않고 인슐린을 만들어냈습니다. 근육과 간도 계속 당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일했어요. 저녁 이후에는 이들이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숨은 당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도록 인슐린 시스템이 과로를 하게 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늦은 시간에 먹은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저녁 식사 후에 뭘 하시냐고요? 어르신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TV 보면서 쉰다고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앉아서 TV를 보거나 심지어 누워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드신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포도당은 근육이 사용해야 해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근육이 포도당을 쓸 기회가 없어요. 그럼 그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에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밤새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녁에 숨은 당이 가득한 반찬을 드십니다. 그러면 밤늦게까지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됩니다. 인슐린 시스템은 쉬지 못하고 밤새 과로를 합니다. 거기다 식후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밤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고 지친 인슐린 시스템은 다음날 아침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새벽 현상까지 더해지면요. 아침 혈당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김순자 어르신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의 핵심입니다. 밥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저녁 식단의 구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되셨겠지요? 화면 너머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소중한 가족들도 이 정보를 알게 되면 서로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좋다 라는 식으로 지적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것. 혈당을 뚝 떨어뜨리고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식품 5가지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김순자 어르신께 제가 구체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저녁 식단을 완전히 바꿔보자고요. 어르신이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요리를 복잡하게 못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저녁에는 밥의 양을 줄이고 대신 국물 요리를 중심으로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갸웃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라?
국물 요리는 몸에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아무국이나 드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국으로 드셔보세요. 첫 번째,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게 장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미역 한 줌을 물에 불려서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을 붓고 두부를 넣고 끓이면 끝입니다. 간은 국간장으로 살짝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는데 좋습니다. 이 조합이 편안한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들깨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이다가 시금치를 넣으면 됩니다. 된장으로 간을 하셔도 되고 국간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의 유산균도 장 건강에 좋고요. 표고버섯을 물에 불렸다가 찢어서 넣고 된장을 풀어서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두부나 애호박을 넣으면 더 좋아요. 네 번째,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정말 좋은 조합이 되는 거죠. 묵은 김치를 썰어서 볶다가 물을 붓고 브로콜리를 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돼지고기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5번째, 오이 냉국과 두부입니다. 오이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부는 가벼운 단백질이라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가 잘 돼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물에 식초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두부를 깍둑 썰기해서 넣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국을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미역 두부국, 화요일은 시금치 들깨탕,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국만 드시면 안 됩니다. 3가지 황금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원칙, 구성입니다. 흰쌀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제가 말씀드린 황금국을 메인으로 드시는 겁니다. 국을 넉넉하게 한 그릇 드시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밥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원칙, 균형입니다. 밥을 줄였다고 해서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찬은 그대로 드세요. 나물 반찬, 생선구이, 김치 이런 것들은 계속 드시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물엿을 넣지 마세요. 생선은 소금구이로 드시고 나물은 참기름과 소금으로만 무치세요. 멸치볶음도 설탕 대신 다진 마늘과 깨소금으로 맛을 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7시 30분 이전에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약 13시간의 공복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 시간 동안 인슐린 시스템이 충분히 쉴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식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후 15분 황금 산책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신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으세요.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후 걷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방금 드신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나옵니다. 이때 걸으면 근육이 그 포도당을 바로바로 사용해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10분씩 나눠서 걸었을 때 평균 혈당이 12%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최대 22%까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어요. 15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5분만 하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식사 후에 바로 앉아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꼭 활용하세요. 아침 공복 혈당 숫자 하나만으로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혈당이 언제 왜 올랐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팔에 붙이면 24시간 동안 혈당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걸 보면 내 야간 고혈당이 새벽 현상 때문인지, 소모기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저녁 식사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요즘은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되니까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신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 남겨주세요. 실천을 남기신 분들은 오늘부터 혈당 안녕 모임의 동료가 되시는 겁니다. 서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좋겠죠?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지 2주가 지났을 때 다시 오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표정이 밝아지셨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혈당을 재는데 112 나왔어요. 150, 160대를 보다가 110대를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정말 푹 잔대요. 전에는 자다가도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뿐하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7.2%에서 6.5%로 떨어진 겁니다.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거예요. 어르신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나요? 그냥 저녁 식단을 바꾸고 밥 먹고 나서 15분 걸었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을 꾸준히 실천하신 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단한 일을 여러분 모두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실천하시기 쉽도록 오늘 강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저녁 식사는 양이 아니라 구성이 중요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은 게 아닙니다. 반찬에 숨어있는 설탕, 물엿, 이런 숨은 당들이 문제예요. 저녁에는 밥의 양을 줄이고 저탄수화물 국물 요리를 중심으로 드세요. 둘째, 저탄수화물 국물 요리 중심 식후 15분 산책이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황금국 중에서 편하신 걸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안에 15분만 가볍게 걸으세요. 이 2가지만 지켜도 혈당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셋째, 야간 혈당 패턴 타악을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세요. 아침 공복 혈당 하나만 보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24시간 그래프를 확인하면 내 몸의 패턴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 김순자 어르신처럼 변화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시작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로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혈당계를 보고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놈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